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하루죠.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정말 하한가를 꽂아버리더니 오늘은 반대로 상한가를 향해서 꽂히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상한가를 SK하이닉스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SK하이닉스 한 주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절대 털리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지금의 자리는 이 SK하이닉스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고 했던 겁니다. 네, 물론 모두가 분명 기회라고 했겠죠. 자, 그런데 저는 단순히 기회라는 말을 넘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중요한 영상이니까 짧게 보고자고요. 이 막바지 구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며칠만 횡보를 하더라도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개인들이 전부 털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횡보 구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상하 운동을 보이는데, 이때도 이제 공통적으로 터져 나왔었던 게 바로 개인들의 피눈물 나는 반대 매매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즉 투매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야지, 그래야 이 강력한 반등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매번 발생했던 폭락, 08년도 때를 비교해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렇게 3일 횡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급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 무려 개인이 9조 8천억 원 역사적인 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임계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임계점에서 외인들의 수급과 개인들의 수급이 크로스가 발생하면 방향성이 터져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수급 역전이 지금 제대로 터지는 그 상황 다들 확인하셨나요?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 현재의 어마무시한 폭등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이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보통 하한가를 가게 되면 다들 공포에 떨지만 하한가를 가면 지금과 같은 이 상한가도 나오는 겁니다. 왜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겠습니까? 왜 제가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강조를 해드렸는지 이제는 정말 잘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매번 과거 차트를 비교해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결국 반복이 되고, 이 잔인한 하락과 반등의 패턴은 매번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설령 이번 무서운 투매를 온몸으로 두드려 맞고 대응에 실패를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 뼈아픈 경험과 반등에 대한 이 메커니즘만큼은 뼛속 깊이 기억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폭락의 끝자락에서는 매번 같은 메커니즘이 발동을 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결정적인 임계점, 변곡점, 교차 지점마다 잊지 않고 문자를 챙겨 드리는 겁니다. 매번 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건데 이 기회를 또 구경하다가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이렇게 원리부터 시나리오까지 다 투명하게 풀어드리고 장중의 타점까지 짚어드리는데 굳이 혼자서 고생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모두가 이번 시장의 하락에서 패닉에 빠진 상태였지만 우리 맥점 패밀리 여러분들만큼은 이 잔인한 폭락장 속에서도 중심 잃지 않고 무사히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인내하신 분들은 고생하셨고 문자 받고 기회 잡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급등했다고 이 SK하이닉스가 이제 대세 상승으로 쭉쭉 뻗어나가냐? 네,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닥을 치긴 쳤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세력들은 절대 저 위에 있는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가지는 않는다고요. 자, 이제부터는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바로 이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 고통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이 SK하이닉스 반등의 저항대는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는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두 글자 꼭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SK하이닉스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차트 보면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기는 한 건데, 보시면은 지금 어디에 걸립니까? 바로 앞서 지독하게 저항을 받았던 10일 이동평균선에 딱 터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저항이냐 물으신다면 네,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하방으로 슈팅이 강하게 발생이 되면 반드시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상방으로도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죠? 바닥에서 털린 개미들이 뒤늦게 다시 한번 추격 매수에 가담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아래에서 물량을 싹쓸이한 외인들은 여유롭게 또 수익을 챙기면서 다시 한번 개미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건 한 번에 짠하고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딱 지금처럼 저점을 찍었다고 해서 대세 상승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이러한 툼의 뒤에는 가격 조정이 끝나면 반드시 그 뒤에 오는 게 바로 이 시간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개인들이 주식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건 딱 두 개라고요. 지금처럼 미친 듯이 흔드는 고변동성의 가격 조정과 그리고 심리적으로 피를 말려 죽이는 바로 이 시간 조정입니다.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제자리 걸음인데 그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면 멘탈 약한 개미들은 전부 다 털려버린다는 거죠. 자, 반등이구나 하고 따라붙은 사람들도 하락 지속이구나 하고 손절을 치는 사람들도 전부 털어놓은 게 바로 이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급락도 고통스럽지만 박스권 행보가 더욱 진짜 지옥이 된다는 거죠. 하이닉스는 개인들에게 더욱더 극심한 고통을 주고 전환을 해도 전환을 한다. 그래서 상승을 하는 주가는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이 파동이 깨지면서 하나의 하락 채널을 만들고 그 뒤에는 반드시 이 박스권이란 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즉 시간 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장세가 다시 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매번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라고요. 자, 그리고 이 파동이 깨지는 지점에서는 하락장으로 전환할 땐 여러분들 뭐라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추세대를 기준으로만 거래를 하시라라고 그 안에서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라고 했죠. 네, 지금도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갈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을 버틸 자신이 있는 분들은 가져가 보세요. 하지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 앞전의 시장처럼 다시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사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SK하이닉스 당장 어떻게 되느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오버슈팅이 발생이 되면 그땐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미련 없이 나와야 합니다. 기존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이번 이 반등을 탈출의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탈출 시점은 당연히 제가 엑시트를 하는 맥점이 되겠죠. 자, 다시 08년도로 돌아가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엄청난 급격한 하락 속에서 그 끝자락에서는 하나의 수렴을 만들고 완성을 하고 그리고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봉에서 나왔던 패턴이 지금 이 어제 하이닉스의 분봉에서 똑같은 흐름이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저항선을 돌파한 저항대를 돌파한 주가는 일단 이 며칠간은 상승세를 유지를 하죠. 그래서 상방 오버슈팅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시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아주 공포스러운 이 조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뒤를 더 볼까요? 말씀드렸죠. 지루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지금 이 흐름이 지금 현재 이 SK하이닉스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렵지 않죠. 일단 바닥은 찍힌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월봉상에 저점을 찍어버렸다고요. 그럼 이 현재 하단 가격을 기준을 잡아두시고, 자, 보통 이런 급락에서 반등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저점 대비 보통 30%, 잘 나와봤자 이 50%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기껏 잘 가봤자 이 21선 언저리라는 거예요. 자, 디테일의 차이라고 하면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깰지 아니면 정확히 터치를 하고 밀릴지 그건 그날 장이 열리고 호가창이 이제 템포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계속 이 분봉에서 고점을 몇 번 두드리다가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이 폭포수 같은 하락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게 되면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서 주포들이 핸들링을 할 건데 그래서 그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는 일부를 팔 거예요. 적지 않아요. 그 흐름이 나오면 저점 대비 50%짜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슈팅에서 일부를 팔고 나머지 물량은요. 저항을 받던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이죠. 자, 이제는 이제 돌파가 되면서 올라오게 되면은 지지선으로 바뀌죠. 그 지지선이 깨지는 순간에
단 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량 엑시트를 하고 빠져나올 겁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그 기준점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달콤한 반등에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죠? 이번 이 반등을 잘 먹고 기다리게 되면 다시 이 좋은 가격은 올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찐바닥이 다시 한번 잡혀줄 거다라는 거죠. 자, 지난 5월달 조정장에서도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타고 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깨지는 시점에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반드시 이 엑시트를 해야 한다. 다시 조정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곧 흐름을 보시면 저항을 받던 이 10일 이동평균선 이제는 이제 저항대가 돌파 한 해 만에 하면서 호가창 지금 미친 듯이 요동을 치고 있죠. 이제 곧 뒤늦게 덜컥 달아붙는 이 개인들의 매수까지 엉겨붙으면서 이 21선 언저리까지 순간적으로 이제 오버슈팅이 딱 하고 터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차트 위에는 내 본전 단돈 10원이라도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던진다 하고 이갈고 있는 이 악성 매물들이 지금 수조 원대의 규모로 층층이 쌓여 있죠. 이 악랄한 세력들이 미쳤다고 이 자리에서 수조 원을 써가면서 절대 이 개인들을 탈출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찰나에 슈팅이 만들어지고 고점이 찍는 순간 주가는 무자비하게 내려꽂히면서 사람 피 말려 죽이는 이 박스권 조정지역으로 다시 끌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습적인 오버슈팅의 고점이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설령 머리로는 지금 팔아야지 해도 눈앞에 이제 빨간불이 켜지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뻗어 올리면 돌파를 하나 보거나 대세 상승으로 가나 하는 그놈의 이 탐욕 때문에 매도부터는 절대 못 누른다는 거예요. 매일 본업에 치시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볼 수가 없죠. 일하느라 잠깐 주식창 내려놨다가 왠지 느낌이 쎄해서 화면을 딱 컸는데 아까 뚫었던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음봉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때 부랴부랴 털어내려고 하면 이미 수익 난 거는 전부 다 토해냈고 다시 이 마이너스의 늪에 빠져버린 뒤라는 겁니다. 결국 또 구경만 하다가 또 물려서 꼼짝도 못 해버리는 이 박스권 장세에 갇혀버리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뼈아픈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 악랄한 세력들의 털기 패턴을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바닥을 잡아드렸던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계좌에 확실한 완벽 매도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매매 기준 정확히 말씀드렸죠. 오버슈팅이 터지는 그 찰나에 절반을 덜어내고요. 지지선이 붕괴가 되는 순간 미련 없이 전량 엑시트를 하는 그 정확한 매도 맥점 신호를 여러분들 휴대폰에 다이렉트로 쏴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이 숨막히는 매도 타이밍 엑시트 문자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장이 열리고 주가가 꺾이기 시작할 때 문자 보내시면 이미 늦습니다. 자, 고점에서 털고 나오는 건 정말 이 찰나의 순간이다라는 거죠.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미리 문자 남겨두셔야 장중에 실시간 타점 알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100번의 말보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꽂히는 매도 문자 하나가 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겁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이 9등을 했었는지 모두가 희망회로 돌리다 멘붕에 빠지는 이 미친 변동성 시장에서 왜 맥총코치는 정확한 이 매수와 지금 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이 오버슈팅만 싹 발라먹고 최고점에 엑시트를 해내는지 그 실력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영웅전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야 뒷부분으로 공개되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가 정확히 어디서 물량을 던지고 엑시트를 하는지 그 실시간 매도 타점을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칠 때 아까 꼭대기에서 팔 거라고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기 싫으시다면 이번 이 최고점 엑시트 기회만큼은 절대 세력한테 당해선 안 됩니다. 자,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미리 남겨두시고 다가오는 이 확실한 장중 엑시트 대응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